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드 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데요. 중장거리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의 공중방어 시스템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공식 협의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물밑 협상 의혹이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드가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사드라고 하면은 일단 그 미사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예. 보통 이제 미국의 MD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MD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대기권 밖으로 나간 다음에 대기권 밖에서 다시 들어올 때 이때를 모두 막는 단계를 미국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이 미사일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목표물로 떨어질 때 이때 이제 요격하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도 하층은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이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부분을 이 사드라는 미사일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낮은 고도에서는 패트리어트가 떨어뜨리고 그거보다 예. 좀 높은 고도에서 이 사드가 작용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91년 걸프전 때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개발이 시작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뭐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도 있고 원래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보면 그 1980년도 중반에 그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SDI 전략방위부상 즉 스타워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시절부터 이미 이제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했던 것이고 개발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8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은 꼭 스커드 미사일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좀 약간 그 중장거리의 그 이런 그 탄도 미사일 공격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혹은 이제 미군 기지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드의 개발이 매우 이제 가속화된 것이죠. 예. 그러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나요? 예, 일단은 이 얘기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독자적으로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을 하는데 예. 이 개발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이 어떤 미국 체계와 비교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국회 국방위에서 그 당시 이제 위원장의 이제 어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에 그 사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런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이제 이 자료 요청한 내용들이 그 어떤 경로에서인지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었고. 그래서 이 과정 때부터 대한민국이 사드를 준비한 것이 아니냐라고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 많은 의혹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 작년 이제 한 10월 한 17일, 16일 이때부터 이제 보도들이 잔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김관진 장관이 이제 뭐 아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한국 그 KAMD 체계 중에서 LSAM이라는 게 사드에 해당한다. 이거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또 보면은 지금 그 주한미사령관인 스카파로티 장군이 또 이런 이 사드가 한국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이제 미국 본국에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지난번에 이제 그 방한을 했던 그 로버트 윅워크 이 미국 그 국무방위 부장관, 네, 네, 부장관이 이제 또 이 사드 관련 언급을 하면서 예. 이때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어떤 사드 도입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커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부장관이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더 불붙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 안보에는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까? 일단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예. 이게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사드에 해당하는 고도가 이제 40km에서 150km인데 네. 대부분 이제 뭐 알고 계시기는 이 사드는 우리 뭐 어떤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지만은 실제 보면 그 북한이 대한민국을 쏠 수 있는 스커드 B형 미사일 가장 짧은 스커드 B의 경우에도 거의 100km 가깝게 고도가 올라갑니다. 사드와 같은 체계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예. 다만 그럼 안보라고 하는 것이 북한만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그 이후의 주변국에 대해서는 어떨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변국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가장 민감한 게 아무래도 중국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드의 미사일 자체는 이 미사일 자체는 고도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에서 150km 정도까지 요격을 하는데 사실 이 미사일이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미사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의 지역 안에 떨어지는 이 공격해오는 이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미사일 자체로는 어떤 중국에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자체는 만약에 이제 한국에 배치를 하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게 해가 되지 않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미사일 말고 이 미사일에서 사용되는 이 레이더, 이 사드에 쓰는 그 TPY-2라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레이더가 이 사거리가 뭐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1000km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의 2000km 가깝게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중국에서 어떤 미사일을 뭐를 발사하고 움직이는 것이 만약에 한반도에 이 레이더를 배치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움직임이 감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를 갖다 놓는 것이 그래서 뭐 이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사드를 갖다 놓으면은 단순히 뭐 북한 미사일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자기네 영공에 움직이는 활동들을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번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군요. 이제 그런 그 주장을 중국이 굉장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드 체계 안에는 또 레이더 탐지 시스템이 있군요. 그리고요, 의원님 지금 비용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비용도 상당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개 포대라고 하는 건 레이더랑 이제 이 발사기 몇 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한 개 포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8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하면은 8,500억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한 개 포대. 한 개 포대. 근데 이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에서 3개의 포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바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사드를 배치한다는 게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도움이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은 이 사드 얘기를 누가 먼저 꺼내느냐에 따라서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계속 지금 군부를 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 사드가 너무 필요한 것 같고 미국이 한국에 갖고 들어올 때 너무 우리는 이런 결정에서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비용 부담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개 포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1개 정도는 우리가 내야 되겠군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개는 한국이 부담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SAM. 그러니까 LSAM이라고 그래서 이 사드에 해당하는 체계를 국내 스스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 2024년까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럼 LSAM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사드도 도입을 하고 이거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예산이 2번 들어간 일이거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사드 배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군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미국이 지금 시퀘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예산 삭감에 의해서 국방비에 돈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사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주한미군에 배치해야겠다는 필요성은 미국 국방부도 느낄 겁니다. 하지만은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는 한은 함부로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세계 정세와도 연결되는데 미국이 지금 보면 그 얼마 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엄청난 군사 행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시퀘스트레이션이 가져다주는 한계, 그다음에 또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외교 안보에 있어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극명한
그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사드 문제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한국에 도입해야지 검토는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비용을 부담하기도 매우 힘들고 그다음에 현재 미국 입장에서 그 국방에서 관련된 돈을 지금 써야만 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 IS 관련된 것에 돈을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반도 상황이 이제 위중해지고 하니까 검토를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얘기를 스스로 접는 것이 아니냐, IS하고 관련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예. 약간 지금 이 흐름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예,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쟁점을 국방안보 포럼의 양욱 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